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타원에 이어서 쌍곡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과 타원을 배웠는데, 오늘 배울 쌍곡선은 이제 2차 곡선 시간에 배우는 곡선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말 뜻대로 쌍곡선은 곡선이 있는데 쌍으로 있다는 거죠. 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쌍둥이 이렇게 하듯이 닮아 있는 점이 있겠다, 그죠? 신발도 우리 한 쌍으로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쌍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 전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서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쌍곡선은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려내면 될까 하는 점을 타원을 우리가 배웠을 때처럼 일단 비슷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개념 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 열기에 보니까 똑같이 우리 타원 그렸었던 것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두 개의 점을 찍어 놓고 동심원을 그려놨습니다. 반지름이 1인 것부터 반지름이 7인 것까지 각각의 동심원을 그려놨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규칙이 달라집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점 A는 두 점 F와 F'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인 점이다. 거리의 합이 아니라 거리의 차가 2인 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원을 우리가 각각의 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차이가 2가 나게끔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차이가 2가 나게끔, 2가 되게끔. 자, 한번 해봅시다. 1차적으로 이 A를 찾은 것처럼 F'로부터 A까지의 반지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가 그래서 굳이 AF'의 길이를 얘기하자면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AF는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AF는 4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강의 시작 시간을 조금 잘못 잡았네요. 네, 정설이 잘 들었죠? 열심히 수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길이가 6, 하나는 길이가 4니까 두 개의 차는 2가 되겠죠, 그쵸? 2가 되셨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A와 대칭적으로 요쪽 아래쪽에도 있겠다, 맞죠? 여기서부터 6, 여기서부터 4인 점이 있겠어요.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아마 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점. 그러면 똑같이 차이가 2가 되려면 5, 3도 있겠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하나, 둘, 셋인 지점 5, 3. 같은 맥락에서 여기가 아마 5, 3일 겁니다. 5, 3. 그 다음에 4, 2도 있겠죠. 4, 2.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4, 2, 4, 2. 그 다음에 3, 1도 있겠다, 맞죠? 근데 3, 1은 딱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한 군데. 3, 1.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하면 7, 5도 있을 겁니다. 7, 5. 여기입니다. 7, 5. 7, 5. 그러면 여기서는 AF 길이가 더 긴 쪽만 했고요. 반대로 AF 다시 길이가 더 긴 쪽이고요. 반대쪽으로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점 B입니다. 점 B. 점 B는 F와 F'에 이르는 거리차를 한번 구해보면 BF'가 뭐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4가 되고 B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인 지점이죠. 점 A와 대칭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2번 문제에서 보면 2인점을 찾아라. 우리가 이쪽 편을 다 찾았죠. 반대쪽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반대쪽을
대칭적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찾아내면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매끄럽게 연결하면 아마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을 연결하면 오른쪽과 같다 해서 결론을 얘기하죠. 저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안 나가고 딱 요까지만 그려놨긴 한데 실제로 쌍곡선은 이렇게 끊임없이 뻗어 나가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좌표축으로 옮겼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X축이라 생각하고 이걸 Y축이라 생각해서 대칭적으로 F와 F'를 찍은 다음에 고정점을 찍은 다음에 쌍곡선이 그려졌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주요 지점들의 용어를 살펴보면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F와 F'의 중점일 겁니다. 그 중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심.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중점이라 되는데 뭐 사실 F'의 중점도 똑같습니다. 중심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쌍곡선이 이 축과 만나는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됐죠? 꼭지점.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길이를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 이번엔 주축. 자, 타원에서는 장축과 단축이 있었는데 쌍곡선에서는 축이 하나밖에 없죠. 맞죠? 만나는 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축을 우리는 주축이라고 합니다.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타원에서도 똑같았지만 고정된 두 점을 당연히 초점이라고 한다. 됐죠? 용어는 다 됐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활동에서도 했지만 어떤 점들을 모으면 쌍곡선이 된다? 고정된 두 점에서부터의 거리에 이번에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다. 자, 앞 시간에 배웠지만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지점들의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타원이 되더라. 타원과 쌍곡선은 하나는 합이다, 하나는 차다. 차. 그래서 우리가 앞에 타원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을 유도해내면 사실은 22쪽에 그 유도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슷한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과정. 그래서 이거 그냥 같이 한번 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은 X축 위에 두 개의 고정된 점을 잡습니다. 그 두 점을 C,0과 마이너스 C,0으로 잡았습니다. 이것까지는 타원일 때랑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 되게 하고 어떤 일정한 거리 차를 우리는 그때는 거리 합을 2A로 놨는데 거리 차를 여기도 똑같이 2A라 놓습니다. 이게 주축의 길입니다. 2A. 그랬을 때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점으로부터 하나의 고정된 점까지의 길이에다가 또 다른 점까지의 길이를 빼면 그 거리가 2A가 된다 라는 겁니다. 2A가 된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쓰면 이렇게 됩니다. 왜 굳이 절대값을 쓸까요? 여기서 절대값을 쓰는 이유는 합일 때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차일 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쪽 쌍곡선일 때는 PF- 길이가 PF보다 길고요. 이쪽 점에서는 PF- 길이보다 PF 길이가 더 길죠. 그래서 똑같은 정의를 썼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기 위해서 거리, 차라는 것은 큰 거에다 작은 것을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취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원 때와 마찬가지로
임의 예전 p를 x, y라고 놓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c, 0, c, 0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첫 번째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절대값을 없애면 2a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고요. 두 식 중에 하나 뒤에 있는 마이너스 붙었던 이 식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식이 변화가 되겠죠. 맞죠? 이항을 시키면 요까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루트 날라가고 제곱해서 정리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과정을 한 번만 적어보면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하면 여기서 제곱하면 x-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제곱했으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요 뒤에 거 제곱하면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놓고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전개시켰다 이 말입니다.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양변에 있는 같은 것들을 날려주면 이렇게 날려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놓고 요걸 넘깁니다. 2cx를 요로 넘기면 4cx가 되겠죠? 플러스 4a가 남고 이 식을 다시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지만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놓고 전부 다 4가 있기 때문에 4를 나눠주면 이 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식으로 올 때까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그래서 제곱하면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적어준 적이 있지만 또 상당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그놈을 또 소거한 겁니다. 소거. 그런데 여러분들 뭐 되게 그 부분 여러분 하기 힘들어하니까 이쪽에도 해볼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배의 cxa 제곱 사실 순서는 좀 복잡해졌지만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자 이쪽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되고 루트 안에 거 곱하면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 우변을 한번 정리해주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제곱은 a 제곱 이 부분만 정리해서 보면 되겠다. 맞죠? 이 안에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a 제곱을 곱해주면 2cx a 제곱 그래서 2cx a 제곱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려면 자, x제곱 있는 거 봅시다. 여기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y제곱 넘겼네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되고 a 4제곱이 여기 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이 있는데 a제곱 뽑아내면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또 중간에 복잡한 과정이 있죠. 이 식이 똑같은 게 보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타원에서도 했었던 겁니다. 타원에서 했었던 과정인데 편의상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사실은 나중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b제곱으로 놓고 정리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타원은 가운데가 플러스였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는데 쌍곡선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근데 사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맞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빼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초점을 이렇게 두 개로 놨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x축 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쌍곡선이 이렇게 좌우로 그려지겠죠, 맞죠? 이런 경우에 쌍곡선은 x축이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가 2a가 되고요, 2a. 2a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 쌍곡선의 방정식은 빼기가 되는데 1이다, 그죠? 빼기가 되는데 1이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b제곱은 c에다가 a제곱을 뺀 거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넘기면 이거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제곱을 넘기면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죠.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것은 초점이죠, 맞죠? 그래서 x 밑에 있는 a, y 밑에 있는 b의 제곱의 합이 초점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정리하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죠. 두 초점이 4,0과 마이너스 4,0이다. 거리의 차가 6이다. 그러면 이 거리의 차가 6이라는 것에서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2a가 되는 상황이죠, 맞죠? 식에 썼죠. 2a다. 그래서 a는 얼마? 방정식 풀면 3. 그래서 요 부분이 a입니다. 꼭지점. 요 부분이 a-가 되겠죠, 그쵸? 맞나요? 이게 3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a가 3이니까. 됐죠? 거기서 지금 c가 4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제곱은 c제곱에다가 a제곱을 빼면 되니까 4, 46 빼기 9는 7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b제곱이 7이죠, 맞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b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공식에서 a제곱과 b제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b제곱인 7을 적으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이거보다 나중에 배우는 응용 부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간단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만 문제 1번이 여러분 과제일 거고요. 오늘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 2번과 문제 3번 문제 어떻게 하지? 4번까지만 할까? 네, 오늘은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다. 애매한데. 일단은 문제 1번, 3번은 정확하고요. 2번, 4번 이렇게 어떻게 할지 좀 이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면 이거 먼저 한번 설명하고 위아래로 그려지는 거 그 다음으로 설명할게요. 23쪽에 문제 1번 아래쪽에 보면 자, 쌍곡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빼기는 1이다의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죠, 맞죠? x축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 a보다 c가 더 크죠? a보다 c가 크다. 라고 하면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서 c제곱은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므로 두 초점은 각각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c이고 이게 마이너스 c가 돼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꼭지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다. 주축의 길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2a다 라고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정리. 여러분들이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기본적인 쌍곡선을 구할 수가 있고 그 구한 그 식이 있으면 식이 나와 있겠죠, 맞죠? 그래 놓고 초점을 알려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 초점의 좌표들과 이 식만 보고, 그쵸? 쌍곡선 식만 보고 초점의 좌표와 꼭지점의 좌표와 주축의 길이까지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따가 예제 1번을 풀 건데 그거랑 문제 2번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위아래로 그려지는 걸 한번 해볼 거다 이 말입니다. 위아래로 그려지는 것도 증명 과정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초점이 0,c와 0,-c 이렇게 어디에 있겠다? y축 위에 있을 경우에 그죠? 그러면 이건 정의에 의해서 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쌍곡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위아래로 대칭의 쌍곡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요 값을 b라고 하면 b. 자, 꼭지점이
b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b. 왜? y에 대한 값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x축에 대한 것은 x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a로 잡았던 거고요. 여기 b를 먼저 잡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요 위에 있는 점을 px, y라고 해서 유도 과정을 그대로 했을 때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편의상 식을 전개시키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놈이 나올 거고 그 놈을 우리가 a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차이는 뭐다? 좌우로 그려졌을 때와 차이는 핵심적인 차이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즉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앞부분은 똑같다. 그쵸? 그런데 결론적으로 차이가 빼기 1이라는 거고 두 번째 식이 다르다. 그죠? 앞에서는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a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다른 식 같죠? 다른 식 같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제곱을 이렇게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아하. 똑같다. 그쵸? 자, 앞에서도 봤을 때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었는데 a제곱 이항시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는데 b제곱 이항시키면 똑같이 나오죠. 사용된 변수에서 a가 없었는데 a를 우리가 가져왔고요. 요 앞에서는 b가 없었는데 b를 우리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으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좌우로 그려질 때는 는 1이다. 위아래 그려질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즉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래서 쌍곡선은 우리가 식을 보면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 쌍곡선인지 좌우로 그려져 있는 쌍곡선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1이면 좌우, 위아래면 마이너스 1.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마다 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다르게 쓸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한 가지로 외우면 위아래와 좌우일 때 식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x 밑에 있는 거 y 밑에 있는 a제곱과 b제곱을 합한 게 항상 초점의 제곱하고 같다라는 게 쌍곡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언급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타원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면 타원은 좌우로 길어진 타원일 때와 위아래로 그려진 타원일 때 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식은 항상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어진 식이 달랐거든요. 타원은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위아래로 그려질 때는 c제곱은 b제곱 빼기 a제곱. 그래서 완전 식이 달랐거든요. 식이 하나로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타원은 관계식 자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원은 이걸 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맞죠? x제곱 밑에 있는 수가 크냐 y제곱 밑에 있는 수가 크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길어지나 이쪽으로 길어지냐가 결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쌍곡선은. 미안해요. 타원은. 하지만 쌍곡선은 는 1이냐 는 마이너스 1이냐로 바로 결정이 납니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냐 b제곱이 a제곱보다 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조건 는 1이냐 는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좌우로 그려지냐 위아래로 그려지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초점은 여기 x좌표였던 게 y좌표로 바뀐 것밖에 없죠. 맞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꼭지점은 이번에는 아까 전에 y좌표에 해당하는 b를 잡았기 때문에 0,b, 0,-b.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2b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초점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c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리의 차가 4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아래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y축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y축에 2b가 4라고 해서 b가 2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3이고 b가 2니까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라고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a제곱이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제곱에 해당하는 5를 쓰고 b제곱은 아까 전에 b가 2였잖아요. 4가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초점을 던져줬을 때 초점이 x축 위에 숫자가 있느냐
y축 위에 숫자가 있느냐, 거리의 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원의 식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a제곱과 b제곱이 주어졌을 때 초점의 위치와 꼭지점 그리고 추축 길이까지 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풀면 기본적인 쌍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보이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쌍곡선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크게 적을게요. 자, 요놈의 초점과 미안해요. 꼭지점 좌표를 구해야 되고요. 좌표.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곡선의 정의 한 번 더 적을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라고 했죠? b제곱분의 y제곱은 지금 현재 1. 1이네. 1이면 우리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좌우로. 알겠죠? 좌우로 그려지니까 초점이나 꼭지점이 현재 평행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콤마 0이라는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떠올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현재 a제곱이 얼마? 16. 그래서 a가 양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a가 4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b제곱은 9다 그쵸?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굳이 음수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3이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쌍곡선은 무조건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 외우라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요놈에 의해서 16 플러스 9는 c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c는 이 25니까 그죠? 25니까 우리가 또 양수라고 생각하면 5가 됩니다. 그럼 다 끝났다 그쵸? 첫 번째 초점의 좌표는 c가 이거니까 이거는 5,0 f-는 마이너스 5,0 그쵸? 초점 좌표. 꼭지점은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 성분 바로 밑에 있는 a가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지 a 잡고 4,0 a 다시 잡고 마이너스 4,0 이러면 되겠죠. 그쵸? 주축의 길이는 주축의 길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x에 해당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8 끝났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연달아서 풀어볼게요. 연달아서 예제 2번을 풀 겁니다. 예제 2번. 자, 위치 잡고 보이시나요? 우리가 눈이 필요하니까 다른 색깔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적힌 거 보이죠? 마이너스 1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a제곱이 이번에도 12이고 이번에 b제곱은 4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됐을 때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y축 위에 초점이 잡히고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꼭지점도 y축 위에 있겠죠. 전부 다 y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좌표가 0, 무엇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0, 무엇. 그래서 b가 중요합니다. b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구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b를 구하면 2 남았죠. 2. 구해놨고요. 앞에서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맞죠? 꼭 피타고라스 정의 같죠. 그쵸? 자, 12 더하기 4가 c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제곱은 16, c가 얼마? 양수라 생각하면 4가 되겠죠. 우리가 c가 굳이 음수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항상 지금 양수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 나왔네요. 똑같이 뭐? 초점 좌표 구하면 어떻게 돼요? f 0,4 그 다음에 f'은 0, 마이너스 4 됐죠? 꼭지점은
이번에 b라고 할게요. 위아래니까 b 0,2 b 다시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2b니까 여기 b가 2였죠? 4. 끝.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빨랐는데, 예. 과제는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우리가 일단은 숙제를 하면 되겠고요. 문제 5번에 뭐 열린 문제가 있는데 쌍곡선 방정식을 스스로 정하고 쌍곡선의 초점과 꼭지점 구기를 완성하시오.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문제 5번 안 해도 됩니다. 자, 6번을 보니까 이제 수학 플러스 과학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120km 떨어진 두 기지국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기지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핸드폰 기지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지국과 아니면 뭐 그냥 우리 그 송신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기탑 같은 것도 되게 크죠, 그쵸?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줄이 없으니까 송신탑이라고 봅시다. 두 기지국. 자, 그랬을 때 만약에 AB에서 배로 전파를 보낸 결과 배는 거리차가 60km인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하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을 방식으로 구해라. 이 그림에서는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이 두 기지국에서 거리차가 얼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쌍곡선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은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의 위 중에 한 군데 배가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를 수학화해서 바꿔보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도 그냥 숙제를 하죠. 숙제를 하는데 제가 수학화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120km 떨어진 두 기지국이다. 그러면 이거는 초점 사이 거리입니다. 초점 사이 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점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60,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맞죠? 이 두 개가 초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X축 위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쓰면 F 60,0과 F 다시 마이너스 60,0 이게 지금 A 점 A랑 같은 거고 이게 점 B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C가 60이라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C가 60 앞에서 배운 상황에 의하면 거리차가 60이다 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X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축의 길이는 X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식으로 쓰면 2A가 60이란 말이고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하, A가 30이고 C가 60이구나. 그쵸? 그때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건 거리차기 때문에 쌍곡선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좌우로 그려지기 때문에 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맞죠? 이런 형태인데 A는 이미 구해졌고 C가 요놈이니까 B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맞죠? 제가 지금 거의 다 풀어준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요런 거 있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B 구할 수 있겠죠? B제곱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A제곱과 B제곱 대입만 하면 끝이죠. 그쵸? 예. 그래서 6번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내용 참고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오늘 점근선까지 하면 좋은데 예, 그냥 다음 시간에 점근선과 우리가 배웠던 각 그 도형들 2차 곡선들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까지 해서 이 2차 곡선 단원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이 중단은 학습 점검이나 이런 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과제물 1, 2, 3, 4, 6번이 되겠습니다. 쌍곡선 배운다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복습 꼭 하십시오. 과제물 하면서 수고했습니다.